2009년 11월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4년 반의 활동기간을 마치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1,006명을 수록한 보고서를 국민 앞에 공개했습니다. 1949년 반민특위 해체 이후 60년 만에 정부기구에서 공식 인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이 공개된 것이죠. 그중에 경기도에 연고를 둔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읽어드립니다. (1945년) 해방 이후 일제잔재 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2번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조사 작업이 시도됐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재헌국회가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약칭 반민법에 의거해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즉 반민특위가 설치됐고요. 일제강점기 34년 11개월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죠. 그러나 반대 세력의 대대적인 저항으로 다음 해인 1949년 조기 중단되면서 첫 시도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21세기에 들어와서야 이루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일제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다음 해인 2005년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키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양자의 중요한 차이 가운데 하나는 전자는 처벌이 목적이었고요, 후자는 진상규명이 목적이었다는 점입니다. 1948년에 반민특위에서는 처벌을 할 수 없는 사망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민규명위는 진상규명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망자들 또한 조사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자, 그럼 친일 반민족 행위자란 언제 어떤 행위를 한 자들일까?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의를 살펴보면 러일 전쟁이 시작되던 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라고 하는 시간의 범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일 반민족 행위에 해당하는 20개의 범주를 명확히 제시했죠. 지금부터 이 20개의 범주와 이에 해당하는 경기도의 반민족 행위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제와 싸우는 부대, 즉 의병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를 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제국 시기 의병 등에 대한 탄압 행위와 관련된 자입니다. 세 번째 행위자에 낯익은 인물이 보입니다. 이완용이죠. 이완용은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를 강압해서 체결한 을사조약 당시 찬성을 표했던 정부 대신 5명, 즉 을사오적 중에 한 명입니다. 이 3호에 관련된 행위로는 1907년 내각 총리 대신으로 있으면서 의병들에 대한 체포와 처형을 지시한 겁니다. 이외에도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를 주도하고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일명 정미 7조약이라고 불리는 한일 신협약에 기명 조인합니다. 이후에
한국군의 해산을 주도하고 사법권과 금융권을 일본에 넘기는가 하며 1910년엔 한일 합병 조약 체결을 주도하면서 조약문에 조인을 합니다.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구적, 그 어느 하나에도 빠지지 않는 그야말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호에 해당하는 행위에도 이완용은 빠지지 않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밀정 행위 또한 주요한 반민족 행위입니다. 6호에는 을사오적과 정미칠적에 속하는 고위직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완용과 함께 을사오적이자 경술구적인 박재수는 을사조약 당시 외무대신으로 조약 체결에 찬성하고 조인했습니다. 이후에는 대한제국 경찰권을 통감부로 이양하기 위한 각서를 체결했고 1910년 어전회의에서 한일 합병에 동의한 인물입니다. 송병주는 이완용 등과 공모해서 고종폐위를 모의하고 한일 신협약 체결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1909년부터 일본에 체류하면서 합병 관련 문건을 제출하고 일진회를 통해서 합병 청원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한일 합병을 모의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재곤 역시 고종의 퇴위와 한일 신협약 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정미칠적 중 한 명입니다. 7번째 항목에는요, 을사오적 2명과 정미칠적 3명이 그대로 이 범죄에 포함됩니다. 자귀를 받았다 하는 것은 6호의 매국 행위에 대한 대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이 받은 자귀는 사후에 그들의 후계자에게 상속됐습니다. 8호에 해당하는 일본 제국회의 귀족의원 중 박영효가 있습니다. 박영효는 한일 합병에 대한 공로로 후작의 자귀를 받은 후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한 조선 귀족의 협력을 위해 조직된 조선귀족회 회장으로 활동합니다. 이외에도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조선식산은행 창립에 관여하는 등 적극적인 친일 행위를 펼친 인물입니다. 9호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조선총독부에서 활동한 자들입니다. 이완용, 박영효, 송병준 등은 이미 한 번 이상 언급됐던 인물들이지요. 자, 이 중에 박필병은 조선 총독에게 반도 내의 징병제와 의무교육제도의 실시를 건의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민원식은 철저한 내선융화를 주장하는 신일본주의를 제창하면서 주도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했죠. 10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일본 제국주의 군 장교 홍사익입니다. 홍사익은 조선인으로서는 최고 계급인 육군 중장까지 승진을 하면서 30년간 일제 침략 전쟁과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11호와 12호에 해당하는 경기도의 인물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13호에 해당하는 인물 중엔 홍영후, 예명 홍난파가 있습니다. 홍난파는 봉선화, 고향의 봄으로 널리 알려진 작곡가이자 연주가죠. 하지만 일본의 군가인 대륙행진곡 등을 지휘해서 방송하고요. 황국 신민이란 신념을 확산시키기 위해 조직된 국민총력 조선연맹
문화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음악 보국 운동에 매진할 것을 주장한 인물입니다. 일제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서 군수품 제조업체나 금품을 헌납한 행위는 14호에 해당합니다. 사법관리로서 일제에 적극 협조한 인물도 4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16호에 해당하는 인물 조이창은 수원군 발안주재소 순사보로 근무할 당시 제암리 학살 사건에 적극 협력했던 자입니다. 외곽의 단체의 장이나 간부로 있으면서 일제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시키고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인물은 8명입니다. 박영효는 조선식산은행의 창립에 관여했고요. 사망할 때까지 정책자문을 했습니다. 무려 32명의 인물이 친일 반민족 행위의 대가로 관직을 얻고 금전적 포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호는 민족 문화 파괴와 말살, 그리고 문화유산의 훼손과 반출에 적극 협력한 인물들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경기도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모두 63명이지만 동일한 인물을 행위별로 구분하면 117건에 달합니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이들의 명단과 자료는 국가기록원에 이관돼 우리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됐습니다.